20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을 야로이 자기 자본율이 15% 이상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 딱 3개 종목만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장세가 전개가 되는 거고 시장보다는 기업의 종목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에 의해서 시각에 따라 투자 철학과 투자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개인 투자가도 충분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네, 레전드에게 듣는데 오늘은 박준영 운용형 나와주셨습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또 주식시장에서는 생각나는 게 또 이 배당주거든요. 배당주의 좀 계절이 도래를 했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좀 언급이 됐습니다. 배당주는 지금부터 꾸준히 연말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배당주들, 고배당주들이죠. 정통적인 고배당 종목들 몇몇 종목군들 좀 시세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윤효관님은 이 배당주에 대한 좀 시각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예, 그렇죠. 배당주는 뭐 장기 투자의 뭐 대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배당도 빼놓을 수 없는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가에서 유명한 대가들 같은 경우도 배당주, 즉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만을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그분의 또 투자 성과를 보니까 과거 20, 3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그들 종목 가지고만 매매를 했어도 거의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30% 이상, 40% 정도 아웃퍼폼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라 자체는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배당을 많이 준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 기업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고 또 주주를 위해서 고배당을 준다는 자체는 주주 가치를 염두에 두는 그렇다 정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경영자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시장이 이제 빠르게 2,000포인트 올라온 이후에 지금 행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개인적으로 제가 9월 FMC 이후에 10월달 종합주가지수 FMC까지 2030포인트 정도까지 지수 반등 목표치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엊그제 2030포인트 도달한 이후에 시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의 상승은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상승 랠리가 아니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지연될 거다.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까지 지연될 거다.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전제가 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가 돼야지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까지 종합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금리 지연에 따른 안도 랠리가 마감이 좀 됐고, 즉 베어마켓상에서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또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좀 돼야지 의미 있는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향후 시장 자체가 10월달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더디게 올라가더라도 저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종합주가지수도 안정권에 진입한 시점에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오늘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6월달, 7월달에 한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6월달, 7월달에 배당 투자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시기가 현재 10월달입니다. 전통적으로 10월달은 배당주 투자가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2010년도 이후에 월별로 배당주, 고배당주와 관련된 코스피 대개 초과 수익률입니다. 즉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가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0월 달이 현재 10월 달인데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6월 달, 7월 달에 수익률이 높았지만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2000포인트 올라온 시점에서 현재 10월 달이 다시 한번 뭐 시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2010년도 이후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FN가이드에서 자료를 좀 보니까 약 1.3% 정도의 초과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현재 시장 수익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어려운 또 국민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대한 경기라든가 국내 기업들 실적 증가를 감안한다면 주가에 또 상승 탄력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10월 달뿐만 아니라 연말 배당 투자 시점까지 고배당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수급도 배당주 펀드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지속적으로 올해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배당주 펀드와 관련된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배당주 펀드만큼은 지속적으로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들 관련 기업들은 수급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이고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적기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올해는 기준금리와 배당 수익률 간의 역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1.3이었습니다. 올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지금 약 1.6%를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뭐 꼴찌 가까운 수준인데, 올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기금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1.5이고요. 그 다음에 국공채, 3년 말 국공채 수익률이 아마 1.7 정도 좀 될 겁니다. 올해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 배당 수익률 시장에서는 많게는 2%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 현재까지는 약 1.7% 내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 즉 작년도 1.3% 대비해서 약 30% 정도 배당 수익률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정부에서 가계소득 활성화 대책, 가계소득 증대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과 관련된 배당 소득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죠. 기업들이 발생한 이익, 수익을 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업소득 한류 소재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지나치게 자금을 이익을 사내 유보를 시키지 말고 벌어들인 이익을 매년 투자를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들한테 급여를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10% 정도의 법인세를 물리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한류 소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증대 소재도 함께 발표가 좀 됐는데, 시장에 평균적으로 배당을 해온 기업이 평균 이상의 10%라든가 3% 이상을 추가적으로 올해 배당을 하는 경우는 그 배당을 받는 주주들한테는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내지는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올해 배당소득세가 작년도 14%에서 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올해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던 관점에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가 안 빠집니다. 왜? 주가 빠지면 배당이라도 받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쉽게 매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배당도 받으면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있어요.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거죠. 배당주가 보시게 되면 과거의 펀드 유형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올해 10월 달까지 FN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본다면 10월 달까지 배당주에 관련된 수익률이 7.15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95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형 쪽은 마이너스 6.2인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 자체는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양호하고 또 하방이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배당이 얼마만큼 줘야지 좋은 쪽이냐? 채권 수익률에, 오런 버핏이 하는 얘기, 채권 수익률에 70%만 돼도 좋은 투자 대상이다. 즉,
자, 채권 수익률. 우리나라 A등급 채권 수익률이 현재 아마 3% 정도 전후입니다. 즉, 3% 정도의 70%에 해당되는 2% 정도의 배당 수익률만 나와도 좋다는 거죠. 나머지 부족한 부분 1%는 주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의 70% 정도만 되면 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원래 상장사들의 배당 수익률 1.7이라고 그랬으니까 여타 나머지 종목들 3%, 4% 배당 수익이 높아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회사의 배당 정책 자체는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배당 성향으로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배당 투자와 관련된 뭐 상식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물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자, 주식은 일반적으로 배당이라는 자체는 한 해 결산에 대한 배당입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출자에 대한 권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배당 투자는 딱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을 받죠. 연말 결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결산이 많으니까 12월 결산일 마감 3일 전에 주주 명부에 들어가기 전 권리락이 된 시점까지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라는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실적 상황이라든가 배당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HTS의 예컨대 어떤 주식이 지난해 2014년도에 1,000원 정도 주당 배당을 했다. 그럼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그 기업 실적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거의 1,000원 정도는 거의 배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상향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배당금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회사의 배당금 정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은 언제 나오느냐? 배당금은 정확한 확정은 주주총회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3월 달 초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얼마 하겠다 결정이 되면 되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약 2주 후에 여러분 계좌에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올해는 9%라 했으니까 9%를 떼고 여러분 계좌에 자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라는 자체는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생각하시는데, 일단 배당도 두 가지가 있죠. 주식 배당이 있고 현금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결산일 전에, 대체적으로 15일 전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배당락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현금 배당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권리락이 없죠. 배당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배당이 확정된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 12월 말 결산일 전에 납회일 전에 배당락이 좀 되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좌에서 온천 징수를 하고 여러분 계좌에 들어간다. 작년도까지 9%였는데 14%였는데 정부에서 9% 정도 배당 소득세가 낮아졌다는 관점에서 그만큼 올해 배당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배당 투자와 관련된 전략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전략을 해야 되냐? 일단은 배당 수익률에 대한 절대치가 높은 종목을 사야 되겠죠.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컨대 10만 원짜리 주식이, 주당 10만 원짜리 주식이 1,000원, 주당 1,000원 배당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 1%입니다. 그렇지만 2만 원짜리 주식이 1,000원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5%죠. 당연히 2만 원짜리 주식을 같은 배당금이지만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종목이다. 배당 성향은 뭐냐?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얼마만큼을 배당하겠다는 게 여러분 HTS, 전자 공시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배당에 관한 상황에 보게 되면 배당 성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보면 거의 30% 정도 거의 정해져 있죠. 즉, 이 회사는 특별하게 이익이 증가하면 예컨대 이 회사가 1,000억 정도 이익이 냈다. 그러면 30% 정도, 300억 정도는 주주들한테 주당 풀겠다는 거고, 그 기업이 만약 1,00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올해 1,500억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러면 배당 얼마일까? 450억 정도 배당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배당이 얼마? 배당이 50%가 증가가 되죠. 그렇죠? 배당 성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배당 성향 자체는 기업의 고유한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5% 정도 배당 성향하는 회사가 50% 정도 갑자기 배당을 늘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50% 배당하는 회사가 5% 정도 배당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배당 성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주가가 못 가니까 배당 성향이 지금 17%입니다. OECD 51개국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50입니다. 못 가는 거죠. 선진국 회사들은 선진국 나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50%, 성향이 50%입니다. 즉 벌어들인 이익의 50%를 배당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가 배당 성향이 36%고 중국 같은 경우도 30%가 넘습니다. 일본이 27%.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그나마 13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더디고 못 가는 이유라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올해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는데 지금 17%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 만약에 배당 성향이 중국 정도에 해당되는 30%만 올라간다는 종합주가지수는 실적이 증가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2,300 이상은 갈 수 있을 정도로 배당 성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올해 반응을 할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성향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배당 성향이 꾸준히 올라간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들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자기도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꾸준히 한 기업들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당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는 안정성을 고려해가지고 배당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성이라든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그런 종목들이 어떠한 유형의 종목들이냐 즉 일단은 배당 투자 자체는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일단 손실이 안 나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투자 판단 지표로 일단은 PBR입니다.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예, PBR의 이들 종목들은 0.5배 되는 수준이고 이들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 PBR 종목들은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은 그들 종목 성장성이 꺾이면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PBR이 낮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주가가 안 빠져. 이들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라든가 LS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세아베스트라든가 뭐 이들 종목 증권주 중에서는 대신증권, 한양증권, 그다음에 이제 PBR은 높지만 배당 수익이 높은 뭐 메리츠종금증권, 올해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도 배당금을 주당 4,500원 정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 중에서 배당 수익 높은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올해 배당금을 4,5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 중에는 동양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PBR이 지금 0.4배밖에 안 되는데 배당 수익이 3%가 넘어간다는 관점에 이들 종목 쪽에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충분히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좀 되면서 워낙 뭐 저금리 상태니까 충분히 기준금리 이상의 훨씬 몇 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데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 세 종목을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 LS입니다. LS는 일단은 하방을 지지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이제 올해 실적은 최저치입니다.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회성 비용 처리가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PBR이 0.5배 되는 수준이죠. 그다음에 예상 꾸준하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주당 1,250원을 배당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1,250원을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3.2%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을 때도 2013년도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을 한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장이 조금만 좋으면 거의 500원 이상 배당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올해 1,400 정도 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과거에 500원 이상 800원까지 배당을 했었는데 500원 이상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4%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PBR이 지금 0.4배 되는 수준입니다. 하방이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감안하면 약 한 2,500원에서 한 700원도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 때 성수기 진입 효과도 있다는 관점에서 난방공사 그래서 뭐 하반기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 은행이 너무나 별로 혜택이 없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저금리 시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준영, 은용영 만나봤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 가운데서 PBR 종목 그리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한다면 예금, 적금, 예금 이자를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팁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매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